이전 시간에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네. 경제라는 것은, 경제는 항상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이다, 사익이. 그러면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사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사적 자유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이익이 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그게 무슨 시장이었어요? 완전경쟁 시장이었어요. 좋은 거죠. 네. 근데 세상 완전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절대 권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가격에 영향을 줄 생산자도 없고 소비자도 없다는 거죠. 그러죠? 근데 이게 완전경쟁 시장의 반대로 가격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자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독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생산자가 수량을 줄여서,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량을 줄이면 가격을 올려서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해서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과 공익이 괴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장을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다. 왜? 공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사적인 이익. 그래서, 왜 독점 시장이 발생하느냐. 그럼 독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고정비용. 그 중에 한 개에서 고정비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비용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무엇에 관계없이 고정됐다. 변하지 않는다. 무엇에 관계없이 고정된 비용, 들어가는 비용. 한 개를 생산하더라도, 아예 생산 안 하면 없어. 한 개를 생산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 똑같이 하더라도, 10,000개를 생산할 때와 똑같이 10,000개를 생산할 때와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고정비용. 한 개를 생산하든 그거 있어야 돼. 10,000개를 생산할 때 꼭 그거 있어야 돼. 그리고 10,000개를 생산할 때나 10,000개를 생산할 때 똑같이 들어 비용. 이게 고정비용. 이건 무엇에 관계없이에요? 한 개, 10,000개. 생산량. 그렇지, 생산량에 관계없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용이다. 그러니까 고정비용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정비용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다 생산량에 관계에 따라서 보통은 생산을 원재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 들어가는 비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무슨 비용? 고정비용이 아니야. 가변 비용. 가변 비용. 가변 차선 있죠. 가변 변하는 비용. 무엇에 관계없이,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 비용.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비용. 근데 이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고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균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비용. 비용은 단가, 우리가 말하는 단가죠. 단가 중요하죠. 네. 이게 단가가 얼마 드냐. 평균 비용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가, 평균 비용은 좀 어려운데 단가 하면 쉽잖아요. 일상적으로 단가라고. 단가는 한 개를 생산하든 10,000개를 생산하든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정비용을 한 개를 생산하면은 이 고정비용이 한 개로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단가가 비싸지죠. 네. 근데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똑같은 고정비용을 많은 생산량 가지고 나누니까 단가가 싸지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 비용 단가가 싸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수록 단가가 싸진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평균 비용, 단가가 점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가가 싸진다는 거예요. 이 단가를, 아까 어렵다 그랬는데 평균 비용이라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단가가 싸진다. 단가가 좋게 먹힌다. 당연하잖아요. 모르는 거 없죠. 단가가 싸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이게 단가가 싸진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자, 내가 10개까지 생산했는데, 10개를 생산했는데 평균 비용이 10원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자, 11개째를 생산했어요. 평균 비용이 10원이었어. 그럼 총 비용은 1,000원이 100원이었죠. 10개 평균 비용이. 근데 11개를 생산하는데 평균 비용이 8원이 들어, 아주 한 개 비용이, 한 개를 더 생산하니까 추가로 드는 비용이, 추가 비용이 8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10개까지 생산해 평균 비용이 10원인데 11개째를 생산했어. 11개째 생산하는 게 11개째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8원이 든 거예요. 평균보다 적게 들었죠. 10원보다. 그러면 이 8원짜리 평균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어요? 높이는 역할을 하겠어요? 낮추는 역할. 그렇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낮춘단 말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낮아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다추면은 이것은 평균 비용이고 이것은 한계 비용이에요. 단가. 그러니까 MC가 8원이 되고 MC가 AC보다 작으면은 MC보다 AC보다 작으면은 AC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8원이 되면은 평균 비용이 줄어들겠잖아요. 그러니까 AC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 그러니까 10원이었는 평균 비용인데 8원이었어. 그러면은 AC가 8원이었어. MC가 10원이었어. 여기가 8원이었어. 그러면은 이 MC 때문에 나머지 11개까지 총 횟수죠. 평균 비용은 낮아지죠. 네. 여러분, 그래서 AC는 감소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MC가 AC보다 낮으면 MC가 추가 비용이에요? 추가 비용. AC가 네. 평균 비용이에요? AC는 평균 비용. 에버리지. 이것은 마진. 추가 비용. MC는 평균 비용. 여기 10원이 AC. 11번째가 8원이 됐어. 그러면 8원이 들어옴으로써 평균 비용이 낮아지잖아요. 10원이면 똑같아지죠. 11원이 되면 올라가고. 그래서 MC가 AC보다 크면은 AC는 올라가고, MC하고 AC가 같으면은 AC는 안 변하고, MC가 AC보다 작으면은 AC는 떨어진다. 그러죠? 네. 이거 알겠죠? 네. 자, 아주 다 간단한 거예요. 평균 비용이 10원이었어. 10개 생산하면 10원이었어. 11개째 생산하면 평균 비용이 5원 되어버렸어. 그러면 11개까지 총 계산했을 때 평균 비용은 다 10인데 5가 됐어. 그러니까 AC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AC가 떨어진다 그 말은 여기 AC가 떨어지죠. 이게 고정비용이 있으면 AC가 떨어지죠. AC가 떨어져. 고정비용이 AC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MC가 어디가 있겠어? 아래쪽에. 그렇죠. AC 밑에 있어야 돼요. 네. MC가 요렇게 AC 밑에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떨어지니까 AC가 떨어지니까 MC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네? AC가 떨어지니까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래야 AC보다 MC가 떨어져야 MC가 작아야 AC가 떨어집니까? 이거 MC가 되고 이거 AC가 되고. 그러니까 MC는 AC 밑에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MC하고 MC는 비용이니까 MR하고 나눴죠. MR이라고 해서 한 개 이제 베니핏이에요. 베니핏하고 같이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절대 개인들은 평균 비용 갖고 결정 안 해요. 내가 물건 하나 더 생산하면은 늘어나느냐 작겠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한다고. 개인은 그러니까 MR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MR하고 MC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겠어요? 여기서 만나겠죠. 여기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여기서 결정해줘.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평균 비용이 이렇게 들어. 그럼 이만큼 뭐가 생겨요? 그래?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도로를 개인이 건설하려고 그러면은 개인의 수지 타산을 가지고 도로를 건설할수록 개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정부.
그러고 여러 사람이 나눠서 얘기하면은 나눠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A씨가 아주 A씨가 나중에 A씨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해주면은 그 시장을 한 사람만이 독점할 수밖에 없다. 누가 됐든 정부가 됐든 정부가 아니든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질상 A씨가 엄청 늘어난 경우에는 그 A씨를 구성하는 데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기업들이 할 수가 없어. 여러 기업은 다 손해봐. 그러니까 한 기업이 가고 한 기업이 그 충분한 규모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독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개인들이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독점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윤 추구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줄여가지고 도로를 적게 만들라고 가격을 팍 등시켜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로가 이런 성질상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겨두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간접자원 이런 도로 같은 거 정부가 주로 하잖아요. 공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항상 공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하고 합치되는 경우에는 사익을 장려하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하고 반대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이 더 중요하고,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익만을 위해서 사익을 존중하는 것. 사익이 절대적인 것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재민 하는 것처럼, 이코노미 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아가는, 이 원리, 더불어 다 공동체 구성원이 다 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이야기 있어. 그러면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산다 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코스트코가 있고, 여기가 코스트가 있고 베니핏이 있어요. 베니핏이 있어요. 베니핏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생산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코스트를 여기에서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생산에 참여해요, 못하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는 그 공익을 추구하겠다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경쟁을 해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은 시장에 이놈을 들어오게 하고 이놈을 빼는 게 낫겠어요? 이놈을 들어오게 하고 이놈을 빼는 게 낫겠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놈을 빼야죠. 네. 비용이 적은 놈은 들어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특별히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에 비해서 최저 가격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경쟁에서 폐퇴되는 거예요.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이 가격은 100원인데 나는 이거 10원에 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은 서로 경쟁하죠. 네. 경쟁을 하긴 하지만 합리적인 경쟁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이놈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놈은 우리 당이요. 우리하고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이놈을 집어넣고 이놈을 빼면 이건 경쟁이 아니지. 합리적인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경제라는 것은 항상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n분의 1을 하자 그러면은, n분의 1을 하자면, 비용이 이만한 놈이, 이놈이 이렇게 많이 든 놈이나 전부 다 이만큼 똑같이 생산해라. 그러면 최적 생산 안 나오고. 비용이 이놈하고 이놈은 다 똑같이 생산자 아니냐. 전부 다 n분의 1로 생산해라. 아주 효율적인 생산자하고 비효율적인 생산자가 생산량을 동일하게 해버려. 그러면 바람직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자원이 남아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분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n분의 1 사고방식은 여기서는 안 통한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경쟁해.
경쟁에서 밀려나는 놈이 있고 들어오는 놈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여기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때 가격은 이거다는 거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든 놈들은 들어와라. 이거 이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로 들어와라. 이거 이하로 하는 사람들은 빠져라. 빠진 놈도 있고 모두를 다 집어넣어준 것은 아니야. 빠진 놈도 있고 들어온 놈도 있고. 그러나 그런 빠져있고 들어온 놈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n분의 1로 다 해도 소비자도 n분의 1로 그 소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다 평가 기준은 상관없이 그냥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평가한다. 그래서 n분의 1로 다 나눠보자. 그것은 최적 생산량이 안 되고 이렇게 코스트를 하면은 이 사람도 생산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이 생산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많이 생산해. 그게 남아 도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항상 공익을 먼저 생산하고 공익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하고 일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되 예외적으로 공익하고 사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나선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나서는 거죠. 사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뭐예요?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정부는 생산자예요, 아니에요? 정부는 생산자는 아니잖아. 네. 소비자도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어떤 이해관계의 괴리가 있어 조정이 안 되게 될 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올바른 경제 교육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럼 한번 봅시다. 독점은 반드시 나쁜가요? 여러 가지 유연한 사람, 독점은 항상 나쁜가? 독점은 항상 나쁜가? 뭐 봅시다.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죠. 고정비가 들어가면은 많으면은 독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랬죠. 그렇죠? 고정비가 있단 말은 A씨가 밑으로 가게 되고 MC가 밑에 있게 돼. MC가 밑에 있게 되고 MC가 밑에 있게 되고 MC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손해 보기 때문에 독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나눠져 있으면 독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고정비 우리가 그 제품은 인류의 역사에서는 신제품이 발생하죠. 이미 있는 제품이 아니라 신제품은 없었던 제품을 새롭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 그렇죠? 연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연구에서 개발을 해야 이거 신제품이 발생하잖아요. 연구에서 개발에 성공해서 이 개발 비용은 물건을 많이 생산하든 적게 생산하든 들어가는 비용이냐 아니면 물건을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개발하면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것을 한 개를 팔든 100개를 팔든 이미 개발했으면 그거 고정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개발비가 고정비용이다. 그러면 이 개발비 때문에 이것은 뭐가 A씨가 감소하죠. 개발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클수록 백신 엄청난 개발비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A씨가 감소하면 MC가 위에 있게 되죠. MC가 A씨는 MR은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되면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그렇죠? 그리고 자유경쟁에 맞게 개발이하고 자유경쟁 가격에 맞게 오면 개발비가 회수가 안 돼버려요. 회수 안 되죠? 공짜로 줘버려요, 전부 다. 인류를 위해서 공짜로, 백신비를 공짜로 줘버려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러면 개발비 회수는 어떻게 하냐? 그럼 개발비 회수를 못해서 그러면 너 망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안 해요. 개발을 안 해버린다. 다음에 합리적 기대를 하잖아요. 아, 이 개발비가 회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개발비를 회수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무엇을 허용해요? 독점을 허락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특허. 특허. 그래서 특허는 특허는 일정 기간 독점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 않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독점이 나쁜 게 아니라 독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점이 개발비하고 관계된 고정비용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료를 주는 거예요. 독점료 안 주면은 개발하는 건 싸잖아요. 아니, 개발은 싸지 않죠. 아니, 생산비는 싸잖아요. 네. 생산비는 싸니까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비가 싸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특허는 영원히 줘야 돼요. 일정 기간만 줘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독점력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꼭, 하나로 외골수로 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독점을 허락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백신 개발해 놓으면 그것을 특허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특허를 준다는 건 독점력을 허락한다는 거죠. 너만 생산해라 이게. 다른 사람은 생산 못한다. 일정 기간 줘서 뭘 해소하라? 개발 비용을 해소하고 충분히 이익을 남겨야 다음에 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다음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달려들죠. 모든 개발하는 망해버린다. 개발하는 사람은 망해버린다 하는 신호를 주면은 장기적으로 그것이 경제에 우리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은 그렇고 또 상황에 따라서 독점력을 허락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또 특허를 허락하면 이것은 시장이 무슨 시장이 되겠어요? 생산 시장은? 독점 시장. 독점 시장이 되죠. 그러면 동시에 한 서너 개가 동시에 개발했으면 과점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딱 한 가지 경제 원론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1차 목표고 그 공익을 추구하는 최선 방법은 사적 자유와 허락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 그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좀 개입을 하는 것도 사적 자유를 제한하는 그것도 합리적이다. 이 이야기가 모든 것. 자, 공해가 있죠, 공해가 있죠. 공해는 공해를 대부분 내가 예를 들면 공장 굴뚝 연기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염 비용을 공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비용 곡선이 기업의 개인적 기업 비용 곡선이 있고 사회적 비용 곡선은 사회적으로는 그 공해까지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수 있죠. 이제 수익은 그 공장이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물 화학 제품이다 그러면 그 베네핏은 똑같고 베네핏은 같고 그러면은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겠죠.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돼? 이 비용까지 생산하면 적게 생산하는 게 맞죠. 근데 더 많이 생산해버려요. 왜? 사회적 비용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여기서 생산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A, B. A에서 생산하는 게 합리적이죠. 가만히 놔두면 어디서 생산해? B에서 생산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비해서 생산해야 한다. 그거 아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회적 공해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막 코스트를 부담하게 공해 배출 비용 부담하게 해서 이놈을 이쪽으로 끌어올려 비용을 늘려서 그래갖고 여기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유도해야 돼요? 정부가 텍스를 부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텍스를 부과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경제적 자유. 그것이 합리적이다. 왜? 무엇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오케이? 네.